안녕하세요. 금요일 날 10일 어제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추가 경제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란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이란이 다른 길을 갈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날 그 연설에서 군사력 대신 경제 제재를 발표하고 이틀 지나서 나왔습니다. 경제제재 담당 부서가 해외자산통제국 OFAC, 이게 재무부 소속이니까 머누신 재무장관이 경제전쟁의 야전사령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달이죠. 미국의 경제제재는 전쟁의 대안이다. 그러니까 전쟁 피하기 위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이를 맞받아서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은 제재는 전쟁 그 자체다, 이렇게 반박한 사실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생명권, 신체 안전, 재산권, 저는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서 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미국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공격받으면 이거 뭡니까? 피를 흘린다는 거 아닙니까? 즉 미국인의 피를 흘리게 하면은 피해는 더 많은 피로 보복을 하고, 미국인의 재산이 공격받으면, 즉 미국인의 돈에 손해를 가하면은 돈에는 더 많은 돈으로 갚아준다는 것, 이것이 트럼프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령 이번 드론 공습 사건에 적용을 해보면은 이란 측 시아파 세력이 미군 기지에 로켓포 공격을 가해서 미군이 다치고 그 미 군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즉 피해는 드론 공습으로 더 많은 피로 갚아주었고요. 이란이 이라크 소재 미군 기지에 미사일 퍼부은 사건에 대해서는 피는 흘리지 않았으나 시설이 망가져서 돈이 날아갔으니 경제 제재로 더 많은 돈으로 갚아준다. 즉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보다 더 가혹한 것이 피해는 더 많은 피, 돈에는 더 많은 돈으로 갚아준다는 그런 준칙이 트럼프 전략으로 새롭게 성립되는 것인지 주목이 됩니다. 이번에 추가로 가해지는 경제 제재의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미국의 경제전쟁 전략 전술 이런 거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후 이란 상황을 이제 전망을 해보려는 것입니다. 이란 경제 현 상태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란은 인구가 한 8,400만 명 정도 되고요. 이슬람의 시아파가 94%, 수니파가 4%입니다. 인구는 저 정도면 상당하죠.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소국이라고 할 것입니다. 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하고요. 40년 미국 제재 서서히 받아왔었죠. 그러나 본격 제재는 2018년 이후에 혹독하게 그리고 계속 가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의 통계청 자료는 2017년 이란 GDP가 4,540억 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IMF 자료를 보면은 2018년 GDP 마이너스 4.9%, 2019년에는 마이너스 9.5% 성장한 것을 이렇게 추론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의 자유낙하 수준으로 지금 경제가 박살이 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름 수출 완전히 막혔고요. 주요 대기업들 개별 제재 대상이고요. 달러 결제망에서 완전히 퇴출됐고요. 이렇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지금쯤 GDP 규모가 한 3,900억 불 정도로 이렇게 쪼그라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대략 한번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19년 물가 상승률 35%를 넘고요. 실업률은 2018년부터 완전히 그냥 스카이라켓 치솟아서 작년 실업률 17%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도 기본적으로는 크게 봐서 기본적으로 팔 거는 기름밖에 없고요. 기름 팔아서 다른 모든 것을 수입해 와야지 이 제대로 된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기름 파는 거, 이 원유 수출을 보면은 대략 한 2011년까지는 매일 한 250만 배럴 정도 이렇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물론 2011년 그 이후에 기본적으로는 제재는 받고 있었지만은 2015년
그 JCPOA 타결되면서 일시적으로 제재가 해제됐었죠. 그래갖고 2017년에 많이 오른 것이 200만 배럴이었다고 합니다. 이쯤에 세계 한 4위 원유 생산 수출국이었죠. 지금은 거의 한 50만 배럴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아마 사실상 전공이 조금 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기름 팔아갖고 수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역 수지는 기본적으로는 흑자 기조를 유지를 했었는데 2019년부터 기름 수출이 본격적으로 막히면서 그러니까 달러가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입은 해야 합니다. 예? 이란은 그래야지 생활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예. 그래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부터 외환 보유고가 본격적으로 고갈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가 이런 거죠. 이란은 기름 원유를 판 달러를 가지고 해외에서 휘발유를 수입해 와야 합니다. 그래갖고는 기본적으로 거의 공짜 수준인 리터당 100원 정도 받고 국내에 공급을 해왔었는데 이게 얼마나 저렴한 값이냐. 한국은 지금 리터당 1,500원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더 이상 팔 수가 없으니 이거 지속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기름값을 리터당 150원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60리터까지만 150원에 살 수 있다. 60리터 이상 살려면은 300원 내야 한다. 이렇게 인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요게 전국적인 반체제 시위 도화선이 됐다는 거죠. 그 당시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은 그 당시 시위대가 휘발유값 인상한 거 철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이런 신정체제 종식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테헤란 시내에서 호메이니하고 하메네이 추상화가 찢겨지고 불태워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로이터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더 강력한 추가 경제 제재가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폭스, 로이터, CNBC 일제히 보도가 되었는데 기사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란과 거래하거나 이란 경제 지원하거나 아니면 오퍼레이팅, 운영한다는 말이 같이 병렬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운영한다로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결국 같은 성질의 말이죠. 거래, 지원, 운영이 같은 성격의 말일 겁니다. 병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에 새롭게 제재가 가해진다. 이 총괄적인 내용이고요. 건설업, 제조업, 방직업, 광업, 마이닝 이게 지금 인클루딩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상 이란 경제에 전부 지금 틀어막겠다는 거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우 씨는 말하기를 primary and secondary sanction, primary sanction은 당연하고요. 이란 국가 직접 제재하는 것이고 secondary sanction이 그거 아닙니까?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나 개인이나 단체도 다 제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란에서 가장 큰 철강 기업에다가 아마 제재가 1, 2, 3, 4 쭉 해왔는데 17번째 제재 조치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이첼 공화국이라고 인도 양상에 있는 수십 개 섬으로 된 그 나라 있죠. 거기에 어떤 이란의 영업 단위가 한 세 군데 사업체가 있는데 그것도 다 틀어막아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란이 물건 만든 거 이제 갖다 팔려면은 선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선박도 제재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지난 7일 화요일 날 미사일 공격에 책임이 있는 8명의 이란 고위 관료도 제재 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란은 시장에 접근할 수 없고 달러 결제망에서 철저하게 퇴출시켜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란이라는 국가의 의사결정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도 계속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또는 제3자 같이 제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란이 언제까지 이 상태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미국이 말하는 이 제재라는 게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천부 인권이죠. 이걸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 이걸 구축을 하고 이것이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 패권 국가인 미국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그 패권 질서의 혜택을 누리면서 이 질서를 따르지를 않고 공격하는 자들한테는 아예 이 질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닫아버리고 쫓아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국가만 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단된 국가와 거래하는 국가도 동일하게 차단한다. 그리고 그 국가를 사실상 지배하는 개인과 조직, 그게 군사 조직이건, 가령 혁명수비대 이런 군사 조직이건, 아니면 기업이건, 이란의 대기업들, 중요한 대기업들 지금 차례차례 계속 그 제재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걸 같이 차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가만히 놓고 보면요. 패권국인 미국이 지구촌 전체에 설정한 일종의 자유의 한계 또는 주권의 한계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적어도 두 가지를 경험칙을 적용해서 추론해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확산 금지 원칙과 인권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 한계, 주권의 한계로 지금 그 모든 국가가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원칙입니다. 이거 깨면은 미국이 개입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권이라는 거, 이거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 이런 거 모르는 척 하지 않는다. 못 본 척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이나 단체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면 그러면 국가가 처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물을 것 없이 공통되게 모든 국가가 절도나 강도나 강간이나 살인 이런 거 다 처단하잖아요. 이런 게 대표적인 개인에 의한 인권 침해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면 그 국가는 누가 처단합니까? 이걸 바로 패권국 미국이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인권 원칙을 작동해서 미국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타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미국이 행동하는 기준의 하나이면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이란에 대하여 개입한 것은 바로 확산 금지 원칙 위반이죠. 즉, 이란의 핵무기 개발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2018년 5월에 7개국 사이에 체결되었던 2015 JCPOA, 즉 이란 핵 합의 탈퇴할 때 그 탈퇴를 선언한 트윗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 주장하기를 2015 JCPOA에는 defective, 즉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겁니다. 이란 핵무기 개발 못하게 하려고 2015 JCPOA 합의를 하고 당시에 보도되기로는 비행기에다가 달러, 형찰로 싣고 가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현금도 엄청나게 퍼주면서 달래줬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잘못된 조약이기 때문에 이 잘못된 거 수리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죠. 네? 그래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없는 조약도 새로 만들기도 하는데 있는 조약 고치자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장난 거 제대로 수리하자고 하는데 이란은 싫다 이러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예? 여기서 지금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2015 JCPOA 그 약속대로 하자 이게 이란 주장입니다. 미국은 확산 금지 원칙은 모든 나라에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하고 따라서 이란한테도 적용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란은 절대 핵무기 가질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도 우리도 절대 핵무기 개발 안 한다는 겁니다. 최고 지도자가 종교 법령으로 핵무기 개발을 금지시켰다.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 핵무기 개발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본질적 차이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미국과 이란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겁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주장하는 2015 JCPO의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앉아서 협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란의 주장을 반영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대화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정상 국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보이는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더 악화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요, 가장 큰 원인이 그러니까 신정 독재 체제, 지금의 이란 체제와 이를 이끄는 리더들의 반미 사상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란은 이념적으로 시아파 이슬람 혁명을 중동 전역으로 확장을 해서 이란의 중동 지역 패권을 완성하는 것, 이걸 지금 이념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는 지금의 이란 지배 세력들의 정치적, 경제적 운명이 이런 이념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명분으로 대중들을 지배하고 군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수단이 바로 반미 감정, 반이스라엘 감정이고 선전질, 선동질하고 그 다음에 무력을 갖추고 경제력 갖추고 이런 거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력 중에 궁극의 무력인 핵무기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서 바로 미국과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는 위에서 본 것처럼 거의 자유낙하 수준으로 지금 폭삭 정말 망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 제재는 더 강력하게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핵보다 무서운 것이 밥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소련이 핵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핵 없어도 잘 살 수 있지만 밥이 없으면 죽잖아요. 밥, 즉 돈입니다. 밥 이퀄 돈입니다. 예. 같은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달러. 돈은 달러고요. 예. 그래서 밥은 바로 돈이기 때문에 핵 만든다고 돈 쓸 게 아니라 미국이 필요하로 하는 것, 그 최고 수준으로 잘 만들어서 가령 메모리 반도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 즉 달러를 모아 놓으면은 그래서 만약 정말로 핵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미국 보고 해결하라 그러고요. 적절하게 돈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즉 간단하게 미국과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한미동맹 아닙니까? 한미동맹의 구호가 같이 가자 이거 아닙니까? Go together. 그런데 이란은 지금 미국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란이 가는 길은 무슨 길인지 알 수가 없겠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이 가는 길은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롭고 번영하는 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란의 길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북공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공도 미국과 같이 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란은요, 지금 사실상 2015 핵 합의에서 탈퇴한 상태입니다. 우라늄 농축 활동 제한 없이 강화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란이 핵 활동 금지선을 넘어서 지구촌의 강행법규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반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EU도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EU도 독자적으로 이란을 제재를 하고 있었는데 2015 JCPOA 딜을 하면서 그 제재를 유보한 겁니다. 안 하고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데 그 JCPOA 계약상에 이란이 어기면 제재 부활한다. 이것이 계약 내용입니다. 그래서 EU 유화를 막론하고요. 이란은 주장하기를 미국도 먼저 탈퇴해버렸고 유럽 3국도 영국, 독일, 프랑스도 계약을 지키지 않으니 우리도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란의 그 핵 개발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EU 차원 제재에 부활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유엔 차원의 제재도 부활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기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중에 실천적으로 가장 무섭고 강력한 것이 미국의 제재 아니겠습니까? 유엔 제재라는 거는 저거는 까고 보면 말이죠. 안보리 결의하려 그러면 형식적으로 중공하고 러시아 설득해야 되고요.
설득하는 것도 본질은 협상 아닙니까? 별개의 협상입니다, 이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엔 제재 해봤자 결국은 미국이 팔걷고 나서지 않으면은 여기저기 지금 개구멍 뚫리고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독자 제재 원칙으로 하고요. 저는 이것이 가장 본질적으로 무섭다고 보고요. 필요할 때 적절하게 여러 가지 이유로 유엔 제재 활용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란 제재 점점 더 강화되는데 살 길은 개구멍 뚫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에? 확실하게 하면은 분명히 못 버티죠. 그런데 이란 제재에 개구멍을 팔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중공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러시아도요, 기름을 팔아야 돌아가는 경제이기 때문에 이란의 기름을 몰래 사줄 수 없을 테고요. 예? 이란이 미국과 핫워를 해야지 러시아는 무기라도 팔아먹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제재만 하고 있으니 러시아로서는 실망스럽고 그래서 손가락이나 빠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공이 이란보다 더 큰 전략적 타겟이 아닙니까? 이란은 지금 사실상 틀을 막으면 서서히 고사되는 거, 뻔한 것 같고요. 이미 인접전 부근에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중공은 아직은 이란보다는 상황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중공은 유물 독재이죠. 무신론 독재이고요. 즉 공산당 독재입니다. 이란의 신정 독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근데 하여튼 중공은 비록 미국에게 깨지고 있지만 매우 실용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미국과 거래할 것이 정말로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막으면 뚫을 수가 없고 미국이 찌르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중공은 알고 있습니다. 즉 중공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과 협상을 해서 미국이 원하는 거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미국 원하는 걸 낮추게 하려고 하고 대신 자신들도 원하는 걸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고받으면서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미중 무역 전쟁 과정에서 드러난 중공의 태도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1월 15일 경에 잠시 늦어진다고 하는 말도 다시 나오고 하는데 사인하는 날이. 그래서 어쨌든 1월 15일 경에 가장 간단한 형태의 미중 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서는 트럼프는 2단계 협상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연기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중공이 다른 이슈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가령 말입니다. 홍콩 시위를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홍콩 시민들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이나 홍콩이나 신장, 티벳, 사우스 차이나 시, 그 다음에 북공 문제, 이런 문제는 무역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선 국민이라고 해서 외교 있을 수 없고요. 외교가 없을 수가 없고요. 외교 문제는 다른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하고 더 첨예하게 지금 다툴 것인데 무역보다는 핵무기나 안보, 이런 인권, 테러 이런 문제에 집중하겠다 하는 트럼프의 전략적 의사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공에 대한 공세가 완화될 일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공의 이란 제재에 개구멍 파는 거 더욱 힘들어지리라고 봅니다. 이거 미국이 지금 모르는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도까지 나왔는데 모를 리가 없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대응을 지금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기억할 점은 중공도 미국의 제재를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기억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세라는 것도 넓게 보면은 제재의 일종이죠. 예? 미국이 중공에 부과한 관세 사실상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화웨이나 GT 등 이런 개별 대기업에 대한 제재 지속되고 있고요. 또 일부 신장 위구르 지역 고위 중공 관료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제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이 개구멍 파서 이란 몰래 도와주다가 걸리는 경우 엄청난 대가를 각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하죠. 이 말은 개구멍 거래의 비용이 급증한다는 겁니다. 기회비용이 급증하게 되는 거죠.
이 부담은 고스란히 이란이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란은 고립 무원 상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래 버틸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보도로는요, 이란은 이번 미사일 보복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점점 더 강도를 높여가면서 반격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미국이 JCPOA 복귀를 하고 제재를 해제하면은 이란도 핵 합의 준수하겠다, 이런 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란은 잘못이 없으니까 먼저 판을 깨고 나간 미국이 돌아오라, 이런 기존 주장 반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입장은 시작할 때 정리한 바와 같이 피해는 더 많은 피로, 돈에는 더 많은 돈으로 갚아주는 지금까지 대기 형태가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란 경제는 점점 더 자유낙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래 버틸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말은 지금 가는 길을 계속 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과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즉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하메네이가 다르게 생각하거나 이란 시민들이 하메네이를 바꾸거나, 이겁니다. 트럼프는 미국은 이란의 리짐 체인지 원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란 시민들이 선택한 다른 체제를 부정하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오히려 미국이 직접 리짐 체인지 안 할 테니까 이 리짐 체인지는 이란 시민의 몫이다,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이란의 선언이 있고 미국이 제대로 된 핵 합의를 이란과 맺고, 그래서 미국과 이란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즉 이란이 정상국가가 되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어저께 맨 앞에서 봤던 마크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새로 부과되는 경제제재, 이거 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경제제재는 이란이 정상국가가 되기까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정상국가 의미가 바로 이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